내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는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에서도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주들이 좀 실적을 많이 발표했어요. IR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좀 조선주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조선주는 뭐 사실 내일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그 신조선까지도 계속 이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거 너무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이거 외에도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게 정책 모멘텀이랑도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당선이 좀 유력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조선업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해리스가 만에 하나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제 뭔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부터 이제 사실 중국의 어떠한 그런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바이오 쪽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든이 됐을 그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훨씬 더 이제 견제를 좀 더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붙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장기적인 어떤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조선업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또 반사이익이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 조선업에서 사실 1위와 2위를 계속해서 좀 다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관세 폭탄을 때리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 외에 우방 국가들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일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뉴스 보면 우려감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 선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조선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우려감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 선종이 컨테이너선 쪽이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LNG 쪽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수혜를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LNG 선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을 항상 이제 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뭐 석탄이라든지 화학연료에 대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 발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조선업의 이제 호황이 이제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단기가 아니라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실적도 너무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붙여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여기서 지금 수급만 조금만 더 붙여주면 이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 원대로 10년 만에 1,000억 원대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다른 조선주들도 실적을 발표하고 IR을 했는데 뭐 이번 실적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슬이 전문가께서도 실적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어요. 조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 차트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사실 조선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조선 기자재도 같이 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선 기자재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사실 기자재가 가려면은 네. 이게 본체가 좀 가야 된다라고 봐요. 결국에 이제 자동차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완성체가 가야지 부품주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대장격은 무조건 이런 완성 배업체에서 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조선 3사를 먼저 보시고 이제 짧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기자재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어떠한 그런 큰 방향성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변동성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자재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 전략이 내가 어느 쪽에 좀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3사 쪽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자재 쪽도 한번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붙여서 저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도 요즘 뭐 뉴스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도 뭐 실적이 이렇네 저렇네 말이 많은데 해양 플랜트 쪽으로도 좀 괜찮게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해양 플랜트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실적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게는 나왔습니다만은 해양 플랜트 쪽이 조금 그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까먹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선박 쪽에서 좀 많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상세를 했습니다만 플랜트 쪽은 아무래도 당분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조선업들 관련해서 보면은 해양 플랜트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큰 기업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영향은 많이 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 플랜트도 들어봤고 HD 한국조선해양 차트 열어보시면 많이 올라온 거 다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저께였죠. 신고가 쓰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오늘 하이닉스를 경험하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호실적인데 뭐 10% 가까이 빼? 호실적이어도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차트상에서 사실 이제는 매도하고 싶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네. 하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매수는 좀 매수 기회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한번 어디까지 더 치고 내려갈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온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조정은 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꺾이는 시기는 오는데 지금 1차적으로 우선은 한번 좀 온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을 때는 굉장히 좀 잘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왜 이러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사실 요즘에 이런 이제 HBM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기대감만으로 뭐 실적이 안 좋아도 그냥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2분기는 더 잘 나오지 않을까? 3분기까지 이렇게 지금 기대 심리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영업이익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서프라이즈로 나왔었고 사실 이제 하이닉스도 숫자만 보면 좋습니다. 뭐 전분기 대비해서도 뭐 역대 이제 최대 이제 영업이익 나왔고 이제 매출액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거랑 그렇게 좀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주가상의 좀 차이를 못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이건 이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랑도 좀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알파벳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죠. 근데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매출액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눈높이가 거고. 너무 네. 위에 붙었죠. 네, 근데 사실 모든 산업이든지 간에 사실 그 매 분기마다 계속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건강한 조정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AI 산업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보시면 한 19만 원대에 지금 네, 마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지선이 안 잡혀요. 만약에 19만 원 이하대로 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한 16만 원대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를 난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지금 바닥인지 사실상 잘 모르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비중을 분할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총 2위 종목이 이렇게 후루룩 무너지니까 관심도가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조선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조선주를 사실 하루 이틀 보고 사는 섹터 자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장기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인재의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제 슈퍼 사이클이 그렇게 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외에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수주 발주는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대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미중 갈등은 계속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항상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좀 수주량이 많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과거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은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짧게는 올해 이제 연말까지, 네, 그리고 길게는 이제 내년 한 초반까지는 이 분위기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은 이제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트럼프랑 해리스랑 누가 되느냐. 뭐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주가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연말까지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기 관점에서는 6개월 정도,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까지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트럼프 없었으면 우리 저 주식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 싶습니다. 정말 모든 섹터에 미국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조선주에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걸까요? 네,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이 그 조선 3사에 비하면 굉장히 좀 못 갔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 실적 좋은 거 알고 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들어가기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오션을 좀 보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이제 수주가 조금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근데 그만큼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도크 슬롯에 대한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맞춰서 7월 1일에 또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중동에 이제 그 LNG선 4척 그리고 VLCC 4척 해서 한 8척 정도 건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규모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2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권에서는 이제 조선사 수주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또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장은 얼마든지 좀 추후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MRO 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MRO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배를 제조를 했으면 유지랑 보수도 좀 같이 해야 되죠.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얘기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기술이 우리나라랑 중국보다는 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MRO 쪽을 좀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걸 중국에 또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국내 조선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가장 먼저 진출을 한 게 지금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미국 내에 이제 현지 조선소를 가지고 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필리조선소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판세는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또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지에서 조선소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훨씬 더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도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시에 실적 발표하고요. 차트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주 중에서 아직까지는 좀 불이 덜 붙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화오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